내가 기존에 오른손 타자입니다. 네. 오른손 타자인데 지금 당장 공이 잘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스위치 히터로 왼손으로 교체를 해서 잘 맞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가 만약 오른손 타자인데 지금 공이 잘 안 맞으면 그냥 스윙 탑법만 살짝 바꾸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예 투자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실전 투자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내돈내투 실전 게임 주린이 쇼. 자, 먼저 투자 전문가 어벤져스 전략그룹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상방도 이제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오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네. 네, 지금 나스닥 위기의 나스닥입니다. 네. 매 눈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은 위기는 아니죠? 사실은 네, 위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매매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올 4분기는 제가 볼 땐 거의 매매를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네, 왜 4분기에 매매를 못 하는지. 네. 뜨겁다. 네. 아이고 내 돈. 그게 반대일 수도 있죠. 너무 빨리 튀어서 못 잡는 말일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 꿀보이스만큼 달달한 수익을 노린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1, 2, 3분기만 잘 버티면 4분기에 그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는 또 비밀 두 분이 4분기 설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해요. 조금 있다가 이 두 분의 4분기 설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주린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주린이 쇼의 주인공이죠. 이제 슬슬 몸풀기를 시작했다.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진 씨의 이제 수익률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 라운드 만에 어떤 수익률이 나왔는지 기대해도 되죠? 네요? 잘 모르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투신자판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란 명언을 던지고 시작한 그러나 아직은 겁이 많은 개그우먼 황정혜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투신자판. 투신자판. 네. 정혜님 네. 시작했죠? 네,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요 우리 정혜님의 매매 스타일. 이삭 줍듯이 하나씩 반개 없어요. 반개 줍기. 정말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쪼개서. 그렇죠. 네. 지금 1분기는 다 힘들다고 말하니까 누구나 다 그곳에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황정혜님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LT급 빠른 속도의 매매를 보인다. 섹시 보이스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안녕하세요. 섹시 도코입니다. 네. 그날 저 양복 입고 간 날에 일은 잘 됐나요? 네, 그날 잘 했고 이제 주식은 조금 힘들고 네. 제가 살짝 봤어요 아까. 네. 살짝 봤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잘 수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다가 도코님이 직접 어떤 매매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요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바뀐 주린이 쇼의 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자, 이 룰대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장중에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률 기록은 전일 종가 대비 수익률이라는 것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ETF 소개된 풀이 있습니다. 그 풀 내에서 주린이들이 판단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거 안 사? 왜 ETF 이거 안 사? 그건 아직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주린이들도 못 하고 있고 아마 차츰차츰 시간이 더 가면 더 풍성한 ETF가 이제 쌓일 겁니다. 거기에서 주린이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라운드의 매매 상황 보고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이어진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저는 코덱스 반도체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시험 삼아서 조금만 샀었어요. 네. 30만 원만 샀는데 이게 많이 올라서 좀 더 살 걸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지금 2.7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로요. 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한 게 타이거 K게임 그리고 코덱스 보험을 이제 좀 많이 사보자 그래서 50만 원씩 좋아요. 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타이거 K게임이 0.09% 네, 460원 네. 벌었고요. 코덱스 보험은 2.09%. 그래서 쉽지 않네요. 예, 저의 총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1.07%입니다. 세 플러스로 바로 들어가네요 지금 라운드 1%예요. 2에서. 와, 시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때. 근데 좀 이때 올랐었어요. 우리나라 네. 주식이 네. 올랐을 때여서 타이밍이 진짜 예술인 어려운 것 같아요. 장에. 그렇습니다. 네. 보험은 역시 이제 오늘의 금리 인상도 좀 예측한 플레이인가요? 네,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경기가 안 좋을 땐 보험이라고 하셔서 네, 보험 좀 들어볼까 해가지고 샀죠. 좋습니다. 뭐 바로 투입을 하네요. 현금이 지금 뭐 63만 원.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이것도 잘 안 두잖아요. 여진 씨 매매 네, 스타일은. 저는 꽉꽉 채워서 5천 그렇죠. 원 나오면 5천 원짜리 하나 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오늘 또 매매를 돌입할 예정인데. 네. 네. 자, 강력합니다. 여진 씨 지금 바로 2라운드에 플러스로 턴을 해서요. 1.07%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을 기록했고 K게임이라든가 뭐 더 좀 물타고 싶은 것들은 좀 있나요, 현재? 근데 50만 원씩이나 있어서 더 사면 지난 시즌에 빅스처럼 될까 싶어서 너무 많이 산 게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진짜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직 전문가 그룹에서 빅스라든가 인버스는 나오진 않았으나 네네. 이런 하락 쪽에 어떤 ETF가 나온다면 생각은 어때요? 전 사죠. 오. 전 사. 네. 하락 쪽도 해지처럼? 네. 어. 왜냐면 자, 저희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기간이 이제는 거의 프로급의 매매입니다. 양방향 투자까지도 네. 이제 하겠다라는 여진 씨 수익률 200만 원 대비 1.07%였고요. 자, 도코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일 종가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1시, 2시쯤에 이제 한 1몇 % 수익을 내다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쁜 빨간색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팔고 이제 이렇게 3시에 딱 끝나면은 찍어서 보내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딱 3시에 또 쭉 떨어지더라고요. 맞아. 네. 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아니 어제 오전에 엄청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코덱스 자동차랑 이제 타이거 K 게임을 샀고요.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자동차는 이제 0.55%고요. 게임은 0.37% 마이너스 30%고 그래도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한 걸로 봐서 당초에 생각한 것만큼 어떤 그런 팍팍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우리 도코님. 네,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굴곡이 꽤나 코인이랑 비슷하다. 지금 시장 지금 자체가. 장이 네. 그렇지.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저는 이 떨어지는 폭포수의 이 방향을 보거든요. 근데 각을 네, 각이 좀 많이 매섭더라고요. 네. 잘못 서핑 타다가 바다로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 10원대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매수를 걸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춰봐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좋다. 생각해보니까 20라운드까지인데 그렇죠. 저 혼자 막 200만 하고 막 수영해가지고 막 네. 태평양을 건너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가격마다 네. 매수를 조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시장이 우리 전 라운드 전 주린 쇼도 봐도 그렇죠. 한번 이탈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네. 추월하기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또. 맞아요. 네. 하고 시장이 잘 안 주니까 지금 맞아요. 이런 전략이 되게 좋고 방금 도코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도 코인 하던 분들이 주식으로 오잖아요. 굉장히 잘해요. 이미 그 코인에서 막 세상 단물을 다 보니까 이제
방금 이 도코님도 코인에서 좀 배웠던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당하겠다. 아무래도 저도 차트를 막 그렇게 자세하게 전문가님들처럼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폭포가 몇 번 흐르냐를 이제 막 보잖아요. 근데 이게 폭포가 굉장히 무섭다. 이거 심상치 않다. 네, 심상치 않다. 이거는 지금 나야가라 태풍이 몰려오고 폭포다. 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느낌. 그렇습니다. 1차 폭포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코인을 통해서 배웠던 도커님. 현재 다수의 지금 상당하게 현금을 들고 K게임. 김선영님이 K게임은 같은 종목인데 여진 씨는 플러스인데 왜 도커님은 마이너스냐고. 타이밍이 좀 다른가요? 뭐 이런. 샀던 금액 자체가 제가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일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제가 조금 더 비싸게 산 것 제가 같아요. 100원 정도 싸게 샀죠. 네. 그렇죠. 또 장중에 따라서 ETF도 움직입니다. 네. 우리 선영님. 왜냐하면 그 편입 종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0만 원 대비 도코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19%. 그러나 현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타주마. 그러나 찔끔찔끔 타주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황정혜님. 네. 저기 말하기 전에 도반꿀이라고 도코님 반대로 하고 꿀빤다. 보수적으로 네. 도반꿀. 네, 도반꿀이라고 해서 입에 잘 붙어요. 네, 도반꿀이 딱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네. 소박하게 5주를 어허. 타이거 K 게임에 투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0.69%. 예, K게임에서 네, 나왔고요. K게임에서 나왔고 200만 원 대비 0.04%. 0에 수렴하는 네. 그치만 빨간 그런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정혜님이 나름 또 뭐죠? 유튜브에서 또 했었잖아요. 수익률 게임을. 그쵸. 그때와는 사뭇 다른 매매예요, 지금. 네, 그때는 사실 이제 컨텐츠다 보니까 재미 요소를 찾기 그치. 위해서 그치. 나름 도코님처럼 네. 열심히 매매를 했었는데 음.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컴피티션이니까 네,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불과 5주밖에 안 샀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예, 불안한데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말했던 그것처럼 이 종목 하나에 예. 천천히 오랜 시간 몰빵을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네, 그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떨어질 때마다 소나무 같은 방식으로. 네, 한 그런 종목만. 그렇죠.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게 또 우리 황주병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던 먹고 또 먹고 전략이라고 계속 물 타다가 하루 반등한 날에 또 절반 정도를 익절하고요. 또 물 타다가 반등할 때 익절하고 그런 또 전략인데 정혜님 근데 그게 뭘 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은 좀 더 봐야 되나? 네,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님은 아직도 이제 몸풀기 정도였습니다. 타이거 게임에 약 한 5주 뭐 이 정도죠? 네, 5주 그렇습니다. 샀습니다. 0.69% 올려서 전체 200만 원 대비는 0.04%. 자, 그래서 라운드 2의 투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1위 또 바로 치고 갑니다. 지금 이어진 돈나무 언니, 목돈 연구소의 돈나무 언니 이어진 1.07%.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혜님 패자의 게임, 주식은 패자의 게임이다. 하여간 안 잃으면 따는 거예요. 안 잃었습니다. 0.04%. 와 대단합니다. 지금 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도코님 마이너스 2.19%. 그래도 아직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저는 또 이 순위 그래프를 보니까 또 괜히 또 주식 그래프 같고 그래가지고 네. 반등을 또 한번 노리다 보면 언젠가 셋이 만나지 않을까. 맞아요. 어디서 네.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정도 진폭이 딱 좋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지난 라운드는 확 벌어지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는 마지막에 그게 있으니까 더 재밌을 레버리지를 것 쓰죠. 같아요. 네. 레버리지 쓸 수가 있으니까요. 3822번님 여진님 늘 2위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네. 아니, 너무 1%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1%가 어딥니까? 수십 프로에 지금 마이너스 있던 청취자분들이 네. 문자를 보내주고 근데 계세요. 본 계좌는 마이너스 몇십 프로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숙연해지네요. 지금 전략가 그룹의 세 분도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왜 고개를 숙이시나요? 아마도 지금 나름 계좌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청취자분들. 자, 이제는 전략가 그룹들의 ETF 종목 소개 그리고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문서진 대표 네. 시작하죠. 나스닥 얘기를 좀 하고요. 기술주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의 ETF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저 시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ETF 관련 이야기는 소개만 하고 제가 뒤에 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먼저 이어서, 종목부터 볼까요? 네. 저번 시즌에 가져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거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네. 종목 번호는 305540번이고요. 예. 뭐 이 딱 이 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렇네요.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 네. 코덱스 2차 전지가 있는데 제가 타이거를 한 건 코덱스는 LG화학 비중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거 나중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가 될 교체해야 거거든요. 되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그나마 좀 최소로 하려고 제가 이제 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했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건 소개는 시켜 드리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 오늘부터 바로 저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하면 추가적인 시장 하락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 이제 추가적인 상장 이 공모라도 다 끝나야지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시장에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1경이라는 숫자를 볼 줄은 몰랐거든요. 거기에 돈이 1경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에 돈은 많아요. 근데 뭐 뭘 사야 될지를 모르니까 안 가는 거지. 명확하게 살 종목이 있으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또 이쪽으로 시장의 자금은 몰릴 수밖에 없다. 성장주는 여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를 제가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네. 이거는 금요일보다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 빠지고 뭐 네, 이렇게.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 요거고. 네, 2차 전지다. 네, 2차 이건 이제 전지다. 킵해라. 킵이죠. 네, 보면서 계속 보고 계셔라는 보고 있어라. 거고. 네. 시장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요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 추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시장이 상승이다, 약세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스권장이다라는 건 결국은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 있으면 이건 상승장이에요, 강세장. 추세가 꺾이면 약세장이고, 네. 추세가 없으면 이건 박스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추세가 나오고 상승장일 때도 계속 상승은 못 하잖아요.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 변수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건 순환 변수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시장의 추세가 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대부분 이제 약세론자 분들이 하는 건 야, 지금까지 올라온 거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돈의 유동성에 의한 거지 않냐.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추세를 만들었던 거다. 네. 만약에 그게 맞으면 지금은 추세는 꺾인 게 맞아요. 그럼 그렇죠. 약세장이겠죠. 왜? 예. 유동성은 이제 줄어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이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는 그 추세는 유동성도 있지만 유동성은 저는 순환 변수라고 봅니다. 실제로 추세는 기술 혁신이라고 봐요. 네. 이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 기술 혁신이 그러면 꺾였냐?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이 꺾였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 앞으로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 혁신에 대한 소위 말하면 모멘텀 더 세진다. 왜? 지금 미국의 MZ 세대들도 노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예전만 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한다. 그럼 이건 대체적으로 뭐죠? 그 부분을 기술 혁신이 메울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빠르게. 뭐 미국 종목 같은 경우는 라겔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자동화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은 계속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럼 그 시대적인 흐름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여전히 저는 나스닥은 여전히 19,000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올해 19,000을 예상했는데 요거는 좀 더뎌질 것 같다. 내년에 한 19,000원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어쨌든 최고점은 여전히 19,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속도가 더뎌진 건데 그건 순환 변수 중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변수 그것 때문에 흔들린 거지 추세가 꺾인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시장은 조정시 매수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야구를 좀 비유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가치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약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방에 하방 베팅을 배팅. 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존에 오른손 타자입니다. 네. 오른손 타자인데 지금 당장 공이 잘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스위치 히터로 왼손으로 교체를 해서 잘 맞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냥 내가 만약 오른손 타자인데 지금 공이 잘 안 맞으면 그냥 스윙 탑법만 살짝 바꾸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예 투자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롱온리 매매를 추종하는 사람인데 시장이 살짝 바뀌었다고 네. 해가지고 가치주하고 이 소위 알겠습니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 네. 않나.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유지하셨으면 좋겠다. 시장은 여전히 상방 기술 쪽 여전히 상방. 다만 속도가 더딜 뿐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제가 보험을 한 정도면 네, 네.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네. 1월 달은 조심하셔라. 네, 오해하실까봐. 네, 1월 달은 조심하셔라. 네, 1월 달은 조심하시되 네. 다시 2월 한 중순부터는 시장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800까지 왔는데요. 네. 지금 우리 목돈연구소에서 14,500을 좀 크게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깨지면 아프겠죠. 근데 다만 너무 이거 그러면 19,000원 언제 갑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보고 어쨌든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기술 혁신에 대한 추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투신 자판이고요. 하여간 아프다고도 얘기했잖아요. 문서진 대표도. 네. 여러분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 신중하시고 그러다 또 19,000원 또 간다라는 여전히, 의견도 여전히 추세는 생각해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서요. 네. 자, 문서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윤여민 팀장 할까요?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좀 종목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코드 번호는 388420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이제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비메모리 쪽에 좀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이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비메모리가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짓겠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제 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혁신적으로 지금 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강자로서 너무 잘하죠. 군림을 네. 하고 네. 있고 이제 최근에도 뭐 TSMC 지금 실적 나왔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을 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좀 투자라든지 이제 좀 팔로워 입장으로서 좀 추격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뭐 주요 구성 이제 그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좀 빨간불이 나오고 있어요. 리노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수공정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이제 후반 작업하는 네, 업체들. 네페스라든지 SFA라든지 뭐 네. SNS텍 네. 뭐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업사이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도 이제 D램 쪽, 이제 뭐 낸드 쪽 같은 이제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뭐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네.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파운드리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제가 일전에 소개해주셨던 반도체와는 살짝 좀 결이 다른 또 반도체 ETF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메모리 반도체 ETF가 있는 줄은 네. 몰랐네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아마 후공정 쪽도 많이 있고요. 삼성전자를 약간 시스템 반도체로 해가지고 여기를 메인으로 넣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15.7%였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4분기에는 우리 윤여미 팀장이 네, 주식을 못 산다. 네, 1분기에는 힘드는데 4분기에는 못 산다. 이거는 네. 무슨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외부 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나스닥과 우리나라 좀 시장이 좀 약간 동일하게 우리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하락세 같이 이제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 한 14,000대 초반까지는 좀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특히 오늘 또 금리 인상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6월입니다. 3월에 대선이 있고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과하게 빼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 자금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네. 때 그래서 한 2분기까지는 아마 신나게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까지는 맥스로 보고 있고 4분기에는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4분기에 몰릴 것 같은데 예. 이제 2년 동안 겪었죠. 지금 양도세 부분들, 대주 양도세 부분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세금이 하나 또 신설되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이슈로 음. 아마 좀 수급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특히 10월, 11월, 12월부터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오히려 이제 주식을 하실 거면 이제 한 12월 한 20일 이후부터 밑에서 좀 주워가시는 전략. 이거는 그럼 예. 다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윤여은 진짜 엄청난 지금 닥터듬이었었네요. 우리가 왜 네. 이게 기술적으로 저는 너무나 막 시장이 빠르게 올라서 네. 못 산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해서 3분기까지 열심히 매매하시고 4분기부터는 이제 뭐 개별적인 모멘텀 혹은 뭐 테마를 좀 하다가 오히려 이제 주력 종목은 12월 한 20일 정도부터 네. 줍줍하는 걸로. 약간 그 미래 예견해 주시는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은 것 같은. 지금 아주 그냥 평이하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좀 무서웠다. 네, 약간 설득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조근조근하게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더 무섭네요. 내 돈, 내 돈. 그러니까 오히려 3월, 6월까지는 박스와 이런 그렇죠 약세장의 수가 있으나 오히려 가을을 지나면서 진짜 크게 한번 내리꽂을 수도 있다 수급의 네. 문제로. 네. 자 황정현 대표 똑같은 4분기였었잖아요.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그거와 함께 ETF도 소개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봤던 게 저는 10월 달 정도에는 주식을 좀 많이 축소할 것 같거든요. 이유는요? 일단은 뭐 세금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어차피 이제 올해 대부분 3분기 때 마무리 해놔야 4분기를 급하게 기다리진 않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또 큰 선들 개인 큰 선들도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는 한 3분기 마무리가 이제 9월 30일이니까 한 10월 말까지로 해서 좀 비중 축소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하다 보면 벌써 밀려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10월로 데드라인을 좀 잡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 빨라졌어.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저도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반전은 나올 겁니다. 예전처럼 뭐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와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K-게임. K-게임이 있기 때문에 K-게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농협에서 독도버스를 만들어줬어요. 네. 제가 입주민이 되려고 하다가 벌써 2차가 마감됐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저도 네. 실패했습니다. 그 입주민이 되면 또 돈을 주거든요. 네. 요즘에 정말 재밌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MZ 세대들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정책 테마로 뭘 내놓고 있냐면 네. 게임을 내놓고 있습니다.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그런데 이제 좀 리스크를 해지하자라는 네. 관점에서 빅스를 갖고 왔습니다. 문제 이 종목이었죠? 네. 드디어 가지고 나네 또. 네. 목돈 연구소의 아이콘입니다. 네. 이제 빅스를 갖고 왔는데 이제 급하게 사진 마시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빅스를 깔아놓는 거는 타이밍 왔을 때. 그때 이제 이거는 트레이딩. 왜냐 아직 박스 매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용으로 가져왔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네. 올해 특허가 풀리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 특허가 풀려가지고 수출이 대규모로 증가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이라는 거는요. 뭐 변동성 상품인데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이때 하락은 S&P 5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릴수록 수익률이 더 크게 나는데 이거는 변동성 지수여서 지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크게 움직인다는 점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부대 전문가의 ETF 소개 종목 그다음에 장에 대한 뷰도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주린이들이 자신에게 투자 활동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전문가에게 코인을 주는 저번 우리 주린이 쇼에서는 별 지수를 줬지 않습니까? 코인 지수를 이제 하기로 합니다. 지금 앞에 호랑이 저금통 3개가 있어요. 전문가분들 앞에. 귀엽다. 색상들이 다 이렇게 있죠. 예. 여기에 지금 한 분씩 코인을 넣어주시고 이유를 짧고 간단하게 왜 이 전문가에게 나는 코인을 주는지 이야기해 주면 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넣어요? 네, 너무 여진 씨. 앞에서 넣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켜보고 네. 있겠습니다. 네. 이게 코인인 거죠. 네. 네,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수익을 낸 코덱스 반도체 소개해주신 윤여민 팀장. 네. 네, 백색 호랑입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네. 덕구님.
네, 저는 이제 늘 열변을 토해 주시면서 어울려요. 또 사실 저랑 좀 뜨거운 심장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 네. 또 저랑 또 재밌는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네. 이제 문서진 대표에게 네. 네, 고맙습니다. 코인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정혜님. 네, 저도 이제 상방 문서진 선생님한테 예. 2022년 최고의 이론 무한 상방론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수요가 됐고요. 자, 여러분은 저희가 왜 저금통을 마련했느냐? 넣을 때는 알지만 코인이 안에 얼마나 쌓였는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궁금증이 쌓이게 저희가 코인 저금통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 종목들은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골뱅이 SBS 빅머니에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여기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또 좋은 매매하면서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